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2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용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월드리뷰에서 황준호 기자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네. 단연 오늘의 뉴스의 화제는 윤창중 대변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새로운 뉴스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그새 또 들어온 뉴스가 무엇인지를 짚기 전에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윤창중 씨는 종합편성 채널에서 우격 다짐으로 미군 주둔을 무조건 옹호하더만 미국 경찰에 끌려가 봐야 자주 국방이 필요하구나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있네요. 예.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는 오늘 아침 댓글 많은 뉴스 1위에서 32 중에 네. 윤창중 씨 기사가 총 18개나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성추행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게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예. 일단 미국 워싱턴 DC 경찰 당국이 밝힌 내용은 성추행 범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정도입니다. 워싱턴 DC 경찰국 공보국장이 밝힌 말인데 근데 연합뉴스가 입수한 경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신고 당시 피해 여성은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에서 용의자가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사안 결국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불가피한데요. 자, 미국 현지 경찰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6시 49분에 출고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요. 현재로서는 여러 설만 제기된 상황이어서 미국 또는 한국의 수사당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극히 불분명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소식통은 아직 미국 경찰 측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에 이 사건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협조 요청에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가해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대사관에 추후에 연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앞서 그 황준호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미 양국의 관련 법률이나 1999년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상대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거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현행범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발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나온 것만 가지고 봐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원수를 수행하고 간 고위 관계자가 예. 고위 공무원이 이런 일로 입에 오르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방미 기간 중에 경질한 셈이 됐는데 이로써 방미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인사 실패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청와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의 상황이다라고 오늘 언론들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일단 중앙일보가 배달판에서 대통령 수행 윤창중 대변인 워싱턴서 돌연 나홀로 귀국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래놓고 부제에는 현지에서는 성추행설 나더라. 아무래도 이 인쇄 시점이 한 서너 시쯤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것밖에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도 성추행설까지를 언급한 거 보면은 비교적
마지막까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진전된 기사가 바로 중앙일보 기사고요. 예, 국민일보는 상대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죠. 예, 윤창중 돌연 귀국 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 말 실수에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돼 있네요. 네, 좀 헛다리를 짚은 건데 뭐 하여튼 배달 시점을 고려한다면은 뭐 오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예. 한국일보도 보도를 했는데 국민일보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근데 국민일보가 새벽에 워싱턴에서 이렇게 보내온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내온 그 기사를 보면은 예. 이 피해 여성의 성희롱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로부터 윤창중 대변인이 출두 요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윤창중 대변인은 이 출두 요구를 무시하고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도망을 쳤군요. 그러니까. 그죠? 앞서 그 황준호 기자가 전하기로는 예. 호텔에 있는 짐을 다 두고 공항으로 갔다. 비행기를 탔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망 아닙니까? 사실이라면은 이거 정말 처신도 좀 문제가 있군요. 상당한 그런 예. 논란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8면 기사입니다. 출판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유명 작가 작품을 사재기에서라도 베스트셀러에 올리려는 그런 출판사의 행태가 얼마 전 SBS를 통해 보도됐는데 자, 그래서 출판업계의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논점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여기서도 갑을 문제가 또 발견됐다는 겁니다. 무명 작가에게는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저작권 빼앗고 인세 떼먹고 이런 식의 그 횡포를 보인다는 거죠. 예. 출판사로서도 할 말이 없지는 않습니다. 무명 작가 책은 일종의 모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공정한 계약을 맺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자기들이 안 해죠. 방송에서 책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어떤 판매 물품으로 보기보다는 정보죠. 예, 정보고 지식 상품으로 보기 예. 때문에 방송에서는 책 이름 거론한다든지 이 책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우대와 대접을 받고 있는 출판계라면은 그에 합당한 도덕적 그 처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명 작가에게 슈퍼갑이 되고 있는 출판업계 처절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명 작가에게는 선 인세를 주면서 예. 가서 거의 비서 노릇을 해주기도 하고 네. 저도 책을 몇 권 내면서 돈도 그런 꿔주기도 걸 합니다.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심지어 유명 작가가 해외 여행을 나가면요. 네. 김포공항 옛날에는 김포공항까지 차를 태워서 출판사 사장이 동행해주는 예. 그런 행태까지도 보이는데 예. 기사에 나온 대로 무명 작가한테는 거의 슈퍼갑 노릇을 하죠. 네. 출판계도 좀 변해야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최대 방미 성과는 윤창중 대변인 경질이다. 이런 역사는 팟빵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의 글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주 참. 자, 다음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네. 자, 남양유업의 이런 밀어내기 행태. 그런데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일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왜요? 막말 파문 또 밀어내기 강요로 무리를 일으킨 남양유업이 이번에도 가중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남양유업이 지난 15년 동안 공정거래법 등 이런 관련한 법을 10번이나 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 이내 4회 이상 같은 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중처벌 요건을 교묘히 피해가서 가중처벌 대상에서 비켜나갔다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면서도 적당히 했다는 거죠? 야, 이 사각지대가 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처벌을 피해왔다는 겁니다. 자, 법 정비를 해서 이런 갑의 횡포를 언제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약자들에게 뭔가 좀 응어리를 풀어주는 이런 법원 판결이 또 눈길을 끕니다. 조선일보 10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 뭡니까? 채용 대가로 구직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훈병원 직원들인데. 보훈병원. 네, 이 보훈병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서 장찬수 판사가 이렇게 언급했네요.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서 남의 생돈을 뜯어낸 만큼 당신들도 같은 고통을 느껴봐야 한다. 라면서 거액의 이렇게 벌금을 내렸습니다.
추징금 2천만 원과 3,800만 원을 두 사람에게 각각 부과를 했고 이와는 별도로 벌금 3천만 원씩을 또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상당히 센 판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 또 재미있는 기사 하나 있군요. 재미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6면 기사입니다. 자, 이거 얘기해 봅시다. 요즘 그 조선일보를 보면은 변희재 씨가 의제 설정을 하고 조선일보가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연예인 표절 시비도 그러하고요. 이번 건도 그렇습니다. 이 백지연 씨의 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었는데 변희재 씨가요. 좀 들어갔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TVN이라고 케이블 매체가 변희재 씨를 이상한 놈 이렇게 규정을 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소송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가 이에 대해서 CJ를 상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다시피 했는데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변희재 씨는 뭐 자기를 섭섭하게 했다 이런 걸로는 명분 삼기 힘드니 왜 TVN 같은 오락 채널에서 시사를 다루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뒷받침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법률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없는 케이블 채널이 교양 프로그램으로 포장을 해서 유사 보도를 일삼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TVN의 이런 쿨까당이라는 프로그램과 또 백지연의 끝장 토론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상호의 고발 뉴스도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예. 이상호의 고발 뉴스는 인터넷 콘텐츠였고 최근에는 RTV를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유사보도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논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해당 채널들은 이게 무슨 유사보도냐 라면서 말하자면은 반박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뭐 토론 프로 그리고 뭐 이런 토크 프로에서 시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유사보도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미래과학창조부가 왜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안 갖느냐, 제재를 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조사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자, 아니 오락 프로그램에서 또 교양 프로그램에서 시사 언급하면 안 됩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는요. 네.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한정해서 사안을 볼 게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그게 오락 텔레비전이든 관광 텔레비전, 바둑 텔레비전이든 예. 뭐든 뉴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 뉴스 보도하면 무슨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이게 바로 그 네? 뉴스가 이제 채널이 많아지면은 통제가 어렵다라는 바로 이런 그거잖아요. 관치적 발상에서 예. 비롯된 거거든요. 아니 뉴스 보도한다고 어디 뭐 방송이 전파가 어디 2배로 더 나요. 어디 뭐가 들어요 도대체? 글쎄 말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일종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이 보도 채널 규제, 이런 규제를 목 놓아 소리치는 조선일보는 지금 보도를 할 수 있는 TV조선을 보유하고 있죠. 자사 이익에 기초한 그 기사라는 판단을 또 지을 길이 없습니다. 요 건은 예. 다음에 적절할 때 세게 한번 다루기로 합시다. 네. 오늘 여러 기사 중에 묻혀 있는데요. 네. 일단 넘어갑시다. 예, 시간이 없어서 큰 제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신면 기사를 보면은 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 있죠. 대표적으로 코스트코가 그러한데 여기에 CCTV를 잘 달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의 그 도난 사건이 다른 곳에 비해 최고 14배에 이른다고 하는데 물건 집어가도 모른다더라 뭐 이런 헛소문이 퍼져서 지방에서 원정 쇼핑을 오는 사람도 아니 원정 절도를 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걸린 사람들이 있는 거 봐서는 뭔가 감시장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향신문 12면 기사를 보면은 최근에 100년 전쟁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소송하겠다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논란이 있죠.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부분에 있어서 예. 왜곡 조작됐다라는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규 학력 없이 대학에 진학해서 5년 5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땄다? 이건 의문이다. 예. 이렇게 반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져보기로 하고요. 경향신문 12면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자,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을
할 뜻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조선일보가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운영, 이거를 코레일 자회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모양입니다. 철도 개혁의 기회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분석 기사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기사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교회 언론회, 이 한국 보수교회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예. 반기문 총장이 일전에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걱정된다라고 밝혔죠. 이에 대해서 한국의 윤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하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라면서 반기문 총장의 입장, 그 생각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하는군요, 그들이. 참, 네, 보자 하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조간 브리핑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예.